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타스만입니다. 기아차 최초의 픽업. 이제 오늘 곧 있을 미디어 시승 행사에 앞서서 일단 이 차에 대한 정보, 이 차에 대한 기술력, 많은 기술력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정보를 정말 알려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기아차에서. 그래서 오늘 테크데이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이 제공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술력이 연구원들이 모두 다 와 계시다고 그러니까 상세하게 궁금한 부분, 기존의 모하비하고 다르게 바디라든가 뭐 MVH 부분 뭐가 좀 더 성능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많이 고려해서 개발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MLV 샤시 시험팀의 조영준 연구원이고요. 보시는 장치는 이 투스피드 액티브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해서 4륜구동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 이제 변속기에서 나오는 입력축이고요. 변속기 아웃풋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클러치 팩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토크를 배분할지 결정을 하고, 결정된 토크를 체인을 통해 전륜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게 후륜이고요. 여기서 이제 2H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전륜으로 토크를 전달하지 않고 후륜 쪽으로만 전달하고요. 이쪽이 앞쪽이고 뒤쪽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2륜이랑 4륜은 웹 클러치팩이라는 곳에서 네, 결정합니다. 끊었다 연결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최대 구동력 배분은 몇 대 몇까지 돼요? 앞뒤 비율이? 최대 5대 5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2륜 구동일 때는 100대 0일 거고. 네네, 후륜 100대 0이고요. 4A 모드랑 4H 모드는 최대 50대 50까지 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4A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연비 주행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제어 로직이 최적화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하다가 어느 조건을 만나면은 전륜 쪽으로 보내는 토크를 제한해서 후륜만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4A에서는 그러면 2륜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2륜하고 2H와 4H 모드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러치 발열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연식이 지나면서 클러치가 조금씩 마모되는 거는 내부 로직적으로 보상이 들어가서 네, 이게 클러치가 마모되는 걸 보상하는 로직이 따로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거. 모하비 대비 용량이랑 저당 기어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하비 대비 조금 더 높은 토크를 전륜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스만의 실내 내장 아이템을 통해서 실내 성폭성을 담당하고 있는 내장 설계팀의 최승찬 연구원이고요. 시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EV9으로 시작해서 기아 디자인 방향성을 최대한 비슷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좀 비슷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타스만의 일반 시트 대비해서 어떤 게 장점이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SUV 대비해서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어떤 내구나 모형 같은 부분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기존 SUV 대비해서 이 고내구성 커버링을 좀 개발을 했었고요. 나머지 어떤 기본적인 성능들은 SUV 수준의 이상급을 좀 개발을 했고,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희가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후석에 있습니다. 경쟁사와는 좀 다르게 소비자들이 실내 공간에 대한 어떤 수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용성에 대한 니즈들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SUV에서는 좀 볼 수 없었던 일단 팁업 기능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팁업 기능 올리면은 밑에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게 대용량 스토리지를 적용을 했고, 기존의 픽업 트럭의 제일 단점은 사실 2열에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레그룸이 부족하다든지 너무 등받이가 서 있어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너무 못 앉겠다, 이런 이제 소비자에 대한 반응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KTX나 비행기와 같이 좀 레그룸을 조금은 손해볼 수 있지만, 오히려 저희가 조사할 때는 사람들이 레그룸은 좁아도 괜찮지만 등받이 각도가 오히려 더 누웠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시트를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각도가 30도 수준이거든요. K8과 같이 대형 세단의 후속 시트백 각도가 27도이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백의 편리함을 좀 반영을 했고, 그거를 픽업에서도 이제 누릴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차별화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쏘 EV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똑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무쏘 EV도 충분한 소비자 관점에서 이제 픽업 시장을 충분히 이제 2열 승객도 배려했다라는 좀 고무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다만 저희가 그래도 무쏘 EV하고 좀 차별화를 좀 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쏘 EV는요, 첫 번째로 저희랑
그 차급이 좀 일단 좀 다릅니다. 소형 사이즈의 픽업이고 지금 여기는 미드 사이즈 픽업이고 미드 사이즈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초로 구현을 했고 무쏘 EV와 현재 저희의 차별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내 수납에 대한 어떤 활용성을 좀 고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무쏘 EV가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런 쿠션 팁업 기능들이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 쿠션 팁업 기능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픽업은 충돌을 했을 경우에 일반 SUV에 대비해서 프레임 바디 구조다 보니까 충돌 디핑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충돌 성능이 굉장히 일반 SUV보다 좀 충돌 성능이 굉장히 이제 차량 무게 때문에 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2열에 대한 충분한 강건성을 확보했고 그런 기능들을 이 쿠션 팁업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었다. 그런 거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앉아 계신 어떤 착자감, 저희가 말하는 이제 컴포트 성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현대기아가 그런 노하우들을 좀 더 녹여내서 무쏘 EV보다는 타스만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현지에서도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경쟁차와 컴포트 경쟁 평가력을 했었고 거기서도 가장 타스만이 현재 우수하다라는 호평을 좀 받았었고요. 이 밖에도 이제 국내 개발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2열 시트에 대한 어떤 컴포트성을 경쟁차와 비교했을 때 어떤 등받이 각도나 이런 기본적인 착자감도 굉장히 이제 호평을 많이 고객들이 많이 피드백을 주셨었습니다. 강조할 만한 부분 가장 2열 기능인 것 같아요. 이열 기능 시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사는 이 쿠션 팁업, 백폴딩 아니? 예. 같이 되는구나. 백폴딩, 그 다음에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그리고 이거를 6사로 구분해서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에 맞게끔 이런 활용성들을 많이 높였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폴딩도 벤치로 되는 타입이 있고요. 슬라이딩 일단 리클라이닝 기능이 일단 안 되는 경쟁사들이 저희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담아냈다가 좀 강점적인 것 시트를 같습니다. 떼낼 수는 없나요? 분리는 할 수는 있는데요. 나사 뽑아야 되니까. 예, 공구만 있으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예. 육안에 충분히 고객 사용에 편안하게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당연시 해라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카니발에서도 탈착형 시트가 예전에는 이제 제공이 됐었었는데요. 물론 이제 픽업의 탈착형 시트를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경쟁자 픽업들도 보면은 픽업에는 은근히 이제 쿠션 팁업 성능을 좀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착형 시트와 쿠션 팁업 기능을 같이 좀 해볼 수 있느냐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스펜션 개발을 담당한 설계사팀 조기봉 파트장입니다. 네. 모하비 프레임을 그대로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타스만에다가 새로운 프레임을 개발을 했다. 모하비 대비 최대 적재 중량 및 최대 견인력 등이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요. 최대 견인력 3.5톤에 맞추어서 개발하다 보니까 모하비 대비 이 멤버, 사이드 멤버의 철판 두께가 좀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방 사이드 멤버 두께는 모하비와 동일하지만 이 센터부와 이 리어부의 두께는 모하비 대비 많이 두꺼워졌고요. 프레임 무게는 모하비보다 훨씬 무겁게 더 무거워졌습니다. 프레임으로 이제 모노코코 바디로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네.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 네. 모노코코로 해서 약간 감성 강하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현대기아차는 충분히 만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근데 지금까지 전통 픽업들을 보면 대부분 샤시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고요. 네네. 샤시 프레임을 적용했을 때의 장점들이 이 강력한 견인 성능이라든지 통로에서의 토로크 확보 이런 부분에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타스만에서는 전통 픽업을 지향하다 보니 이런 샤시 프레임 구조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유도리라는 게 이 비틀림에 대한 강성을 말씀하신 건데요. 샤시 프레임에서 무조건 비틀림 강성을 높게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비틀림 강성이 결국 휠 스트로크 확보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홈로에서의 이 주행 성능을 고려하면은 샤시 프레임이 비틀림 강성이 무조건 높은 건 또 좋은 게 아니고요. 타스만에서도 비틀림 강성은 비슷하게 세팅을 했고 다만 내구성이라든지 강도는 모하비 대비 좀 더 확보하여서 타스만의 픽업 트럭에 맞게끔 세팅하였습니다. 일단 모하비보다는 훨씬 더 좋게 디자인했다. 네, 많이 맞습니다. 보완해서 디자인했다.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네. 다른가요? 뭐가 좀 다른가요? 전통적인 픽업 트럭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이 마운팅 WC 번을 적용하고 있고요. 타스만에서의 특징은 일단 쇼업셔버 내에서 이런 주파수 감응형 밸브를 적용한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이 거동이 커질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이런 우레탄 스토퍼 적용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승차감을 중요시한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 스트로크가 들어감으로 해서도 효과가 어떤 미세한 진동을 잡아주는 부품은 휠이 크게 리바운드 되었을 때
스토퍼가 압축되면서 작동을 하고요. 보통 휠이 크게 리바운드 되면은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충격을 이 스토퍼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캐빈의 고동을 이 부품이 일부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이 종합 셔버의 밸브이고요. 감사력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이 위에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감사력을 구현하고 밑에 있는 이 뭉치가 주파수에 따른 감사력을 다르게 나타내게 해줍니다. 여기가 이제 주파수 반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종합 셔버가 빨리 움직일 때랑 천천히 움직일 때 나타나는 감사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류는 여기 안에 범프 스토퍼가 들어있고요. 우레탄 타입으로 들어있고,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고무 타입으로 범프 스토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안 돼 있고 네. 많이 부딪히고 하면 맞습니다. 부딪히게 되고 깎이고 하는 게 좀 많아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고요. 스토퍼의 역할은 휠 스트로크를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스토퍼가 40프레임에 닿을 때 충격성 임팩트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충격성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토퍼가 40프레임에 닿을 때 최대한 부드럽게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설계됐습니다. 즉 살짝 닿을 때는 부드럽게 컨택이 되다가 세게 닿을 때는 네, 맞습니다. 예, 세게 닿을 때는 이 몸통이 역할을 해서 좀 강력하게 스트로크를 제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미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충분한 내구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 그래서 내구적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뭐 10만, 20만 타도 아무렇지도 않다. 기본적으로 30만 이상 주행을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하고 있습니다. 재질 자체가 더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기존에 그 일반 고무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고무는 저희 당사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고무 중에서 타스만에 맞는 최적화된 고무를 쓰고 있고요. 다만 이 구조들을 최적화해서 이 고무의 내구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하비에서는 지금 보시는 분리형 타입이라면은 전후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타입으로 해서 총 8군데를 적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분리형 타입의 단점이 뭐냐면은, 장점은 패키지적으로는 유리한데 단점은 이 전후 및 좌우 강성을 동일하게 세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후가 소프트하게 세팅되면 좌우도 소프트하게밖에 세팅이 안 되고요. 다만 타스만에서는 전방에는 싱글 패키지 고려해서 이 분리형을 썼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타입에는 이 일체형 타입을 썼는데, 일체형 타입은 보시다시피 분리가 안 되고 네, 고무를 형상을 자유롭게 세팅을 해서 이 전후 강성과 좌우 강성 및 상하 강성을 독립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은, 전후 강성은 부드럽게 해서 차량의 그 성능을 좋게 하고, 좌우 강성은 핸들링 시나 홈로에서의 바디 고동을 잡아주고, 상하 강성은 고려해서 부드럽게 세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면 주행 성능 및 MVH, RNG 성능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V9이나 이런 차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요거는 샤시 프레임에만 적용되는. 그럼 이렇게 요거 디자인, 요거는 이게 모하비의 네, 디자인도 똑같나요? 똑같진 않고요. 모하비와 타입은 똑같지만 형상이나 강성은 이 타스만에 최적화해서 새롭게 세팅했습니다. 일반 트림에는 하이웨이 터레인 타입가 들어가고, 이런 네. 요거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X프로에는 이런 AT 타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그런 MVH 관점에서는 저희 당사 개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AT 타입을 쓰면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소음이라든지 MVH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기준을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려하신 그런 동경거린다든지 이런 이상 소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양은 구멍만 들어가고, 오프로드 사양은 한국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타스만을 위해서 공동 개발한 타이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타이어가요? 공동 개발한. 소음 진동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근 책임인데요. 저희 에어 덕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화 성능을 위해서 그 차량 쪽에서 운전석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화 성능도 고려를 했지만 사이드로 여기서 표출되는 소음이 이제 운전자한테 많이 전달되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덕트 디자인 재질도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포러스 덕트라고 이게 소음을 저감해 주는, 흡수시켜주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호출음도 좀 많이 저감을 시켰고요. 그리고 뭐 안에 잠깐 보여드리면 내부에도 보시면 이렇게 소음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차도 이렇게 되어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차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소음이나 디퓨저 같은 경우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서 소음이나 이런 흡기계의 소음 전달 특성을 좀 개선한, 이게 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도 이거 높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가 물이 이렇게 흐를 때 이게 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이 있을 때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넘어오는데 이게 앞으로 돼 있으면 이 넘치던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넘치더라도 이 밑에서 이제 놀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몇 센치 정도? 저희 목표는 800. 800mm. 800mm면 딱 중간이네요, 거의. 랜드로버가 96 정도 돼 있고, 이번에 나온 렉서스가 80 중간이네. 요거는 사실 펜더 사이드에 붙이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제네시스나 뭐 그랜저 같은 고급 브랜드에는 엔진을 열었을 때 범퍼서부터 커버까지 해서 카운터 커버까지 핑 돌리는 미려화 부품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타스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해봤을 때 여기도 펜다 에프론이고 펜다 판넬 구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엔진룸에서 좀 물이 차가지고 꼴꼴꼴 차서 이게 판넬을 넘어와서 물이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물도 있지만 엔진룸에서 물이 차서 이 차체 구조에서 넘어오는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려화된 다른 차종들은 미려화를 위해서 적용된 부분인데 저희 TK 같은 경우는 이 물을 막는 역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도로를 할 때 엔진에서 열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엔진 열기가 이 흡기로 들어가면 엔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열기까지 막는 역할로 이 부품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승용차, 그랜저 이상 고급차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 흡기 덕트를 통해서 유입되는 엔진룸 열기와 수분을 차단하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무대에서 발표를 하는 질문까지 다 Q&A 시간까지 가졌는데, 따로 시간을 가져서 연구원님들하고 하나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전시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타스만 기술력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이 기술력을 또 몸으로 또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곧 미디어 시승행사가 열리니까 그때 다시 시승 느낌을, 차를 몰면서 핸들을 잡고 다시 한번 타스만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리포트 최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